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이 점심 식사처럼 내 계좌도 든든하게 채워볼 수 있는 시간, 원펀치 주식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한방 같은 공략주, 오늘도 2가지 또 4가지 찾아 나서 볼 거니까요. 오늘 방송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하루라는 이 짧은 방송 시간으로는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하나 갖다 대주시면요.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링크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시황 일정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또 공략주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도 확인해 보시고 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양 시장 모두 기분 좋게 출발해서 현재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620포인트 선에서 또 코스닥도 72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수급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메이저 주체가 사들이는 모습이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빨갛게 물이 든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뉴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조 4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중단했던 뉴욕 해안의 엠파이어 윈드 사업 공사를 다시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해상 풍력 사업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흐름은 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태양광, 또 해상 풍력 가릴 것 없이 이 전력망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국내에서도 조기 대선 유력 후보들이 재생에너지를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SK 이터닉스, SK 오션플랜트, 대명 에너지들이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요즘 주가가 좀 급등락이 커지는 모습이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2번째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전력망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우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의 가능성 여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이 소식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은 LS전선의 자회사인 LS마린솔루션이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수요 증가 기대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반응할 수 있겠고요. 순환매가 돌면서 이쪽은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분위기 이어갈지 우선 김원기 전문가님이랑 인사부터 나눠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펀치 강한 한방 오늘 전달해드릴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일단 뭐 좋은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너지 고속도로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 AI도 정말 중요하고 뭐 로봇 산업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전력이 따라가줘야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후발주자로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력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전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정책적으로 전선주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서해안 쪽에 대한 재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 후보가 이 서해안 쪽으로 쭉 호남 쪽을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무슨 신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만큼 전선주, 전력 설비주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 드린 분들은 아마 지금 LS 일렉트로닉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공략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이슈들을 챙겨가면서 우리가 오늘 대비해야 되는 테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브라질산에 뭐 셧다운이 왔다라고 하는데요. 닭이랑 달걀 업계가 긴장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브라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조류 독감이 발견됐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대규모로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전 세계에서 가금류 육계를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해요.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치킨 좋아하세요? 저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몰랐어요. 네, 이렇게 생긴 체형이어도 치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한 네. 이틀 전에 먹었는데 네. 뭐 그렇게 닭고기 값이 즉각적으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두 사실은. 조각 정도 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치킨을 먹는다고 하면 뭐 사람들 뭐 치킨에 뭐 맥주 많이 먹잖아요. 네. 저는 치킨 먹을 때 술을 입대 안 됩니다. 잘 안 먹게 돼요. 아무튼 저는 그렇다는 거고. 자, 어쨌든 TMI였던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치킨을 우리나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수출 중단했어요. 그쵸? 60일 정도 수출을 중단했는데, 자, 이제 이 브라질산에서 뭐가 오냐면 우리 자이언트 치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닭이 엄청 커요. 뚱뚱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닭이 뭐 하냐면 이 살점을 이렇게 잘 토막내서 우리 순살 치킨으로 오는 그런 것들도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산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좀 많이 좀 장악하고 있었죠.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종은 다 브라질에서 그렇죠. 오잖아요. 점유율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뭐 물론 어떤 기업들은 뭐 태국산을 또 쓰고 있다라고 해요. 동남아 쪽. 근데 태국에도 터졌어요. 그죠? 그래요? 예, 그거는 태국에도 확인을 터졌어요, 못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고 태국이고 어디고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라고 터지지 말란 법은 없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여기 육가공 쪽으로 또 관련된 종목들이 갈 건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일단 하림이 되겠죠. 네. 하림 그다음에 뭐 마니커 뭐 마니커. 이런 종목들이 될 건데, 자, 일단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제가 공략 영상을 좀 남겨드리면서 하림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갭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너무 차익 실현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어차피 갭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걸 받쳐주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림이나 뭐 육계 쪽에서 한번 테마로 팍 뜨는 애들은 금방 훅 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로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매집해서 이거 또 터질 거거든요. 이거 올 여름 가기 전에 또 터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수익을 내실 기회를 보셔야지. 그러면 이 하림이 물량을 많이 공급하고 있다네. 그러면 이거 브라질산 안 들어오고 태국산 동남아 거 안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시장, 우리 국내 시장 내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걸 보고 투자하셨다라고 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자리는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그렇죠. 말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역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에 또 여름에 또 돼지열병 또 나올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태국 얘기가 나왔는데 태국에서는 지금 또 코로나19가 또 지금 재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홍콩에서는 뭐 사상자가 발생했죠. 뭐 그래서 한 30명 넘게 지금 뭐 사망한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단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쪽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거예요. 코로나 말고 또 굉장히 독특한 이름의 질병이 하나 더 있던 니파라고. 그렇죠. 니파 바이러스. 치료제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니파 돼요? 바이러스를 말고도 지금 또 확산되고 있고 계속 감염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숭이 도창도 오늘 그렇죠. 좀 강하게 움직이고. 원숭이도 참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참 우리나라 원숭이 키우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게요. 자, 어쨌든 동물원에나 가야 뭐 번지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원숭이 도창은 일단은 뭐 유럽 쪽에서 먼저 나왔다라고는 해요. 뭐 그 좀 자, 아무튼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은 좀 네. 분위기 좋고 미장에서도 모더나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그 관련된 코로나 테마주들이 올라가려면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자들이 갑자기 막 발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분배를 좀 해놓고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제약 바이오 쪽만 보지 마시고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쪽을 좀 중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이 전부 다.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메가이CS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차라리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쪽을 투자하기보다는 뭔가 좀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런 여름철에 더운 날에 굉장히 활개칩니다. 왜 하필 여름일까요? 겨울에 그러니까요. 감기는 많이 그렇죠. 걸리는데. 특히나 근데 또 여름철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우니까 안으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대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밀집된 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파가 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일단 열에 좀 되게 활발한 움직임을 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위험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일단은 K 피부 미용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APR이라는 종목을 1월부터 계속 줬습니다. 이 종목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좋다 했던 거는 그만큼의 판매에 대한 실적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거를 사는 APR이 사고 있는 그 기업의 그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품의 평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북미 시장이라든지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중동 국가까지 여러 국가로 지금 시장 침투율을 좀 크게 끌어높이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일단은 제가 뭐 클래시스랑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도 있는데 얘네들의 주가 움직이는 보면은 이 APR이나 이런 애들이랑 아예 좀 틀려요. 네, 종목이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되냐? 뭐 클래시스가 안 좋다 이건 아닙니다. 뭐 휴젤 뭐 이런 애들 다 모든 종목들 뭐 다 피부 잘 미용 가는데. 관련된 보톡스나 이런 애들도 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 차트별로 보면은 수급도 틀릴 거고요. 실적이 움직이는 방향도 틀리고 실적 상승하는 폭이 커야 주가가 빠르게 오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제가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된 거, 의료 관련된 요런 지난주에도 우리 AI 의료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자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 값이 또 오르는 걸까요? 이 브라질산 닭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육개주가 좀 급등을 하다가 어제는 또 단기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걸 너무 단기간에 소문이 났다고 빨리 매입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찬찬히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치료제도 없는 니파 바이러스에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 등등 화이자 등등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 백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길거리에 또 외국인 관광객 많이 보이죠. 이 많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마침 지난달에만 이 외국인의 피부 미용 소비 금액이 1,877억이라고 하네요.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 자리에서 잡아보면 좋을지 팍스 통신망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최근에 저희 함께했던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봅시다. 일단 스튜디오 미르가 나오죠. 자,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출발하기 전입니다. 지금 14%까지 올랐었는데 위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고점 기준으로. 자, 일단은 여기 위 고점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웹툰 쪽이나 뭐 콘텐츠 쪽으로 시장이 안 좋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했었던 섹터가 빨리 오르지 않으면 이거 안 좋은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그 계기를 좀 체크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략해서 시장 지속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기다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크게 급락하거나 시장이 조정받을 만한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대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제가 롯데관광개발은
계속 올라요. 더 갈 겁니다.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한 주 한 주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바로 요 롯데관광개발이고요. 일단은 롯데관광개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일단 한알령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실적 좋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오르고 있고 게다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제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되는 요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죠. 이거 돌파되면서 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우상향 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라가죠.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얘는 더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종목을 발굴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종목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많이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데는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안전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큰 이변 없이 네. 계속 가도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이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비중을 다시 모아가시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부터 매집해서 쭉 가셨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한 10% 먹고 다 정리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러셨을 건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정 자리는 어느 정도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네. 좀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불안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저희 통신망 통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롯데와 관광개발은 조정 나오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또 담을 기회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시면 디어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파란색 선을 하나 딱 그려놨어요. 네, 돌파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추세선을 그은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을 돌파해서 움직였을 때 가격 상승 추이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오유가 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엔터주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중국 쪽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중국 쪽 구독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큐브 엔터 좀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엔터주가 또 나오니까 자, 큐브 엔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아하시면은 네. 어떻게 좀 지금 최근에 곡 나온 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예, 일단 저는 듣고 왔는데. 듣고 있어요. 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 Good thing. 어때요? 굉장히 뭔가 좀 10대, 저 10대 때 나왔던 그런 풍의 음악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세련된 음악입니다. 저랑 한번 10대가 좀 들어보시고요. 다른 세대여가지고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때는 뭐 프리스타일 뭐 이런 거 와이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한참 들을 때여가지고 싸이월드 감성이 있는데 그런 감성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살짝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2NE1이 생각나는 곡이 2NE1. 발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기준으로 중국 네. QQ 무직에서 약간 네. 우리나라의 멜론 같은 차트죠. 거기서 벌써 순위권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여자아이들이 곡이 나온다라고 했던 게 5월 딱 시즌이잖아요. 그죠? 딱 발매가 됐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음반이 발매된 것도 당연히 기대치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향 매출에 대한 이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상승 탄력은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도 된다. 그래서 큐브 엔터를 좀 추천을 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하이브나 뭐 SM이나 뭐 요런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는 주가가 너무 상승이 좀 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낮았고 재료 있고 이슈 있는 종목으로 큐브 엔터를 좀 공략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솔루션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 솔루션 74%까지 올라가는데 뭐 100%? 뭐 더 100%까지 더 가야 되겠죠. 충분히 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전의 적자폭을 회복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뭔가 이제 하나 솔루션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더 키워갈 수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하나 솔루션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최근에 또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그 태양열을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태양열 그 장비 때문에 네.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 어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쪽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열 생산 기업들 있죠.
특히 하나솔루션 미국에다 생산 거점 많이 넓혀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계속 더 가야 된다. 뭐 동남아 쪽다 뭐 보니까 뭐 관세를 3,500% 뭐 푼다고. 네, 저도 뭐, 봤습니다. 예,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은 재료가 많은데 네. 딱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요. 네. IRA 보조금 조기 폐지 소식에 2차 전지 이런 쪽이 많이 눌리기도 했잖아요. 네네. 태양광 쪽도 좀 많이 옥석이 가려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은 괜찮을까요? 네, 저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저가잖아요. 저가 전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가 전략이 미국 내에도 지금 피해가 간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관심이 없던 트럼프가 그랬죠. 네, 트럼프 재생에너지 쪽에 갑자기 급 그쵸. 관심을. 맞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풍력이랑 태양력을 쓰레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쪽 재생에너지는 아예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트럼프가 갑자기 또 뭐 부양하기 시작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수혜는 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신성이엔지, 특수건설, 뭐 말씀 못 드린 미스터블루나 세진중공업인데 세진중공업 오늘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안 보여요. 네, 자 그렇게 쫙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어쨌든 조선업종이나 방산업종은 제가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좋을 것이냐? 어쨌든 실적이나 역시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도 계속 하지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을 하겠죠. 자,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죠? 이제 모든 이제 그 배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북해 항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렇죠. 네. 이번에 정책 공약에서도 나왔죠. 뭐 후보가 부산 가가지고 이제 유세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HMM을 뭐 부산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뭐 서명 받아왔다. 노조 데리고 왔다. 노조 사무 뭐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일을 다 준비해 갖고 내려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참, 뭐 벌써부터 대통령 된 것 같은데, 참,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북해 항로가 열린다라고 하면 세진중공업이랑 제가 HJ중공업이랑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애들 갈 수밖에 없다. 예, 미국 쪽 거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자, 재료가 네. 충분히 좋은데 오늘 네. 특히나 이렇게 팍 튀어 오르는 게 뭔가 차트적으로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차트 교육 좀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 그렇죠. 싶은데. 너무 굿. 네,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자, 국내 시장의 시황 이슈를 체크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요거 방송 끝나고 사무실로 곧장 달려가가지고 요거 영상을 좀 남겨드릴 겁니다. 그때 밑에 보시면 종목 차트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영상 말고 일단은 뭐 우리 공략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자, 공략주, 나는 차트보다 공략주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하다. 오늘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분석한 거 어디요? 교육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 체크를 해봤고, 또 이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최근에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가져왔고, 이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확인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차트를 보는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래도 나는 더 기본기를 다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건데요. 이 1분이라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여기로 기본 카메라 대주시고 링크 통해서 눌러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50분 동안 저희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인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저희 앞선 1분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어떻게 대응해드리고 있고 또 나오는 이슈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또 정리해드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미처 확인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마지막까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원활하게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장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일정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까지 복기를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공략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공략주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주식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뭐 투자할 재료가 없거나 뭔가 모멘텀이 부족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시장은 있지만 지금 시장은 아닙니다. 재료가 너무 풍부하게 넘치고요. 근데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한 30-40% 또는 뭐 한 40-50% 이상 물려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장 안 좋다라고밖에 생각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조금 뭔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돈을 투자하고 해석하고 뭔가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안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진행되고 어떻게 있죠. 보세요? 이게 결과가 중요한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이 그러한 부분은, 재료가 네. 많아요. 정책적으로도 대통령 선거 이제 2주 남았고 정치적인 그런 전략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대통령 누가 당선되든 간에 당선되면 주가 지수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집 나간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재료들이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좋다, 나 지금 주식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재료를 조금 뭐 지금 당장 돈 투자 안 하더라도 공부는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네. 문제는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약간 뭘 골라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죠. 제가 나눠드립니다. 아주 흐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재건 테마에 대해서 지난주도 제가 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재료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전력 인프라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뭐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력 인프라가 지금 현재 시장을 굉장히 주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너무 늦게 대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비해서 빠르게 수익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좀 꼴보기 싫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푸틴아, 우크라이나 평화를 나는 원한다. 좀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너희들 종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전쟁 유지하면서 시장 분위기 자꾸 흐려놓는다? 야, 니들 진짜 가만히 안 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네. 그리고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면은 야, 나는 그냥 신경 안 쓸란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입장을 바꿨죠. 아니다. 내가 이거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돈 되네. 니들이랑 뭐 조금 얘기하니까 돈이 될 게 보인다야. 그러니까 니들 내가 중재해줄게.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먼저 나서서 유럽이랑 지금 유럽연합과 좀 대화하려고 하고 소통하고 푸틴에게 직접적으로 2시간씩이나 통화해가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즉시 휴전 협상하는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휴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라. 푸틴 평화협정 각서를 써와라. 뭐 각서 각서까지. 써와라. 그 각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을 거냐면요. 어쨌든 종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가 전쟁을 했고 뭔가 이런 이득을 취했던 거에 대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뭐 양보 합의서 정도 되겠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종전에 대한 이런 무언가를 하겠다 또는 뭔가를 뭐 지지하겠다 생각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자, 네. 이 트럼프의 좀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다르게 어제 2시간 통화 이후에 생각보다 별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게 종전까지는 갈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종전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크라이나 재건을 갖고 왔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종전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는 휴전으로 가는 휴전. 거죠. 적어도 휴전은 가능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좀 알아보시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뭐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정부 당국자들이나 고위 관련된 사람들은 고위 지휘자들은 많이 갔겠죠. 뭐 가서 뭐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구호물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겠지만 본격적인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규모를 책정하고 어떠한 사업을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어필하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휴전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규모가 체크가 가능해지는 그렇죠.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 가요. HD 현대건설기구 예전에 공략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이 가서 우리 중장비 뭐가 있고 우리가 지금 관련된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내가 봤을 때 규모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장비 뭐 쓰면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 규모를 책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휴전 기간 안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전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고 그거에 따르는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로 빠르게 사업 영역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야, 우리 가자. 야, 우리 기업단 뭐 가자. 경제사설단 빨리 가자.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면 그때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미 나온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 요거 보시면 3년간의 전쟁이 이제 드디어 끝나는 거 아니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휴전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푸틴과 트럼프 통화에 이 종목들이 뛰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뛰었냐면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건설 기계를 납품하거나 건설 관련된 건설 회사가 가거나 뭔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드웨어 쪽으로. 그렇죠. 네. 하드 쪽, 물리적인 쪽, 이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조금 IT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소프트웨어 같네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하드랑 소프트웨어랑 딱 틀리잖아요. 그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도 재건하는데 농경지를 다시 회복하고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시 주거지를 또 이렇게 또 제공하고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AI 인공지능 뭐 이런 인프라가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공략을 했다라고 여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벌써? 그럼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철도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좀 엄청난 거대한 농경지를 또 가지고 있고 이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수산품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거 다 전부 다 이거 철도로 이렇게 보내지잖아요. 그리고 뭐 군수물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철도에 대한 재건이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철도공단이 일단 폴란드 철도기관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랑 또 이제 가까운 또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로 철도를 다시 또 이어붙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철도 관련주들이 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좀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이 철도라는 키워드랑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이 공약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어떤 공략이요? 이 철도 지하화 사업 이런 이야기 좀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네. 같으세요. 일단은 제가 이 철도 관련돼서 공사 수주를 좀 받을 만한 기업들을 미리 예전에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철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제가 오늘 처음 가지고 온 거거든요. 뭐 이전에 유신이라는 기업이나 뭐 데모 막 이런 기업들 데아티아이 이런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데아티아이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올랐죠. 제가 오늘 공략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기에 괜찮은 종목을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게 바로 요 패턴입니다. 자, 지금 차트 패턴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온 구간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근데 이 자리가 저는 바닥이에요? 저항이다. 아, 저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야, 이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제장에 좀 다시 한번 더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올 것이다. 근데 역시나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자리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가격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가격 전략 어떻게 해요? 교육 영상 남겨드린다고 했죠.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윗꼬리가 네. 길어 보여서 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매도 가격도 걸어놓고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윗꼬리를 다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의미와 이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왔을 때의 의미, 캔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캔들의 의미를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 밀어 올렸던 물량을 오후장이든 언제든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윗꼬리 다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캔들을 해석하는 의미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봐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은 항상 개미 투자자들이 냅다 던지는 시장이 나와요. 그래서 세력들이 개미들 몰래 매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슈가 뭐가 있나 체크를 하는데 큼지막한 뭐 그런 재료는 없어요. 세력들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매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히든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바로 히든 종목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고 여기에서 매집되는 거 여기서 언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 골든 크로스 구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밀어 올리는 구간인데 완벽하게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인 골든 크로스로 쭉쭉 밀어주는 그런 지금 자리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밀어 올리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 돌파하면서 밀어 올리는 그런 자리가 지금 나오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냐? 지금 현재 여기 윗꼬리 상단이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뭐 캔들의 상단 이 위까지 일단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그 재료,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뭐다 하면서 철도 관련된 재료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최상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신고점 갱신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제가 무료로 교육 영상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I라고 살짝 네. 힌트를 주셔가지고 이 네네. AI라는 종목 또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 히든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의.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오늘의 그 주제 말고도 다른 재료로도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겹겹이 테마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 나오면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여기 교육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제가 차트적인 얘기, 좀 기술적인 얘기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오늘 방송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가격 전략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0% 15% 박할 더 가겠는데 이러다가 뚝 떨어져.
부러져요. 네, 꼬리가 그렇죠. 좀 긴 종목이라서 그런 접근하기 분들이 어려운 많다 것 같아요. 보니까 가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비중을 내가 언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전략을 세워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신규 철도 노선 건설을 위한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현대로템과 푸른 기술 어제도 어제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였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재건 쪽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철도, 오늘 또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IT 측면에서 각광받는 기업입니다.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죠? 이 QR코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바로 다음 공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력 인프라가 좀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결국에는 이 산업이 확장되려면 전력이 따라와야 돼요. 모든 밑받침이 다 전력이 그렇죠. 된 다음에 가능하잖아요. 이 전력이 안 따라가는데 AI 뭐 100조 투자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전력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 전력이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AI 산업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탈원전 관련된 얘기도 있고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고 재생에너지 이슈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겁니다.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뭐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모든 걸 다 전력 사업의 다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든 태양광 에너지가 되면은 그냥 태양광 뭐 전기가 막 이렇게 막 수포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요? 아니죠. 그거 네. 들어서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력 무슨 변압기도 깔아야 되고요. 전선 깔아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전 막 해가지고 막 에너지 팍 이렇게 폭발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게 모든 전력 인프라가 돼야지만 그 전력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노후화된 이 전력 설비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좀 그렇죠.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뭐 유럽 대정전도 있었고 뭐 미국 인프라 뭐 전력 인프라가 너무 노후돼 있어서 갈아야 된다는 이슈도 있어요. 뭐 그거 조금 이따가 체크하고 자, 유럽은 일단은 원전을 좀 부활시키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보면 좀 원전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전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원전을 폐기한다. 벨기에는 22년 만에 탈원전을 폐기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원전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마음을 바꿨죠. 원전 다시 시작하겠다. 뭐 그러면서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지금 모든 국가가 네, 그렇죠. 유럽 쪽은 지금 다 원전에 대해서 유턴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을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단은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오늘장에도 그래요. HD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자, HD 그룹들이 왜 좋냐? 일단은 HD 관련된 그룹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산업 다 좋아요. 그렇죠. 뭐 조선도 좋고 뭐 이런 전력 설비도 좋고 또 게다가 또 건설 쪽으로도 좋은 재료들이 불고 있어요. 수주들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 그러니까 HD 그룹사는 일단 당분간은 다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기대되는 거는 저는 이런 무거운 종목 원래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나와도 삼성전자 좋아요, 삼성전자 사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장주라서. 우리 전문가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LG전자나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추천하잖아요. 네. 욕 먹어요. 사실 추천 안 해주셔도 야,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미 다 가지고 그렇죠. 있는 이거예요. 종목들이니까. 그러니까 저 솔직히 이거 좀 뻔하거든요. 근데 왜 뻔한 거를 가지고 왔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뭐 차트는 그럴싸해요. 그냥 오르다가 조정 왔고 지지받고 이제 올라갈 거고, 그렇죠? 자,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 1분기 영업이익이 69.4%나 상승했고요. 매출이 1조 첫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적 좋은 애들은 왜 밀어 올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은 더더욱이나 제가 더 많이 체크해서 매집해야 된다.
제가 요즘 주식시장 너무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이런 종목 사면 너무 좋은데. 이 실적은 좋은데 반영이 아직 안 된 그쵸. 거군요. 근데 막 본인이 뭔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시장은 좋은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필수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미 매출 사상 첫 돌파가 이렇게 1조 원이 나와버렸고 이 다음 분기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미 북미 쪽으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로닉 보시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풍력, 태양광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이든 뭐든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네. 근 한 달에는 어쨌든 10% 정도 올랐는데 네.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금? 무조건 여기 고가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고가는 항상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실적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경신이군요. 그렇죠. 2분기, 3분기에는 더 실적이 계속 업 상향 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점 넘는 거는 시기적인 문제다. 어쨌든 조정 나오면서 흔들면서 갈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히든 종목.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간이 없네요. 자, 어쨌든 요 종목도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좀 비슷합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요. 조정받았을 때는 자, 일단은 241선이 없다라는 거는 뭐죠? 이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선 쪽이에요?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비공개가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미 쪽 수출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전인가요? 전력 설비 한참 좋을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 종목을 저는 처음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도 상장에 참여했었던 IPO에 참여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상장하기 전부터 좋게 보고 있었던 회사다. 근데 이런 조정 나온 거는 오케이 땡큐예요. 우리한테는 오케이 땡큐고.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여기 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차트 교육과 가격 전략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남겨드리면서 어필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수요의 가속화로 전기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난 40년간 원전을 금지했던 덴마크마저 이 원전 쪽으로 다시 유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부분 여야당 모두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이 원전을 또 위해서 또 태양과 이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부터 다시 갖추어야 할 텐데요. 지난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었듯이 미국에서 노후된 전력망 교체가 중요하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현재 변압기의 70%가 거의 제 나이와 비슷합니다. 25년이 넘었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의 히든 종목 2027년까지 이 공장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증설 완료 시 연간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없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점심시간에도 든든하게 수익을 채워줄 수 있는 공략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